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는요, 루시라고 합니다. 이름은 루시입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짝 친구가 생겼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예전과 닮은 얼굴로 돌아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환생을 하게 된다면 털 색깔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 아빠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랑 살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엄마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내년 8월에 환생의 계획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도 외국의 에코에 대한 내용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많이 찾아봐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외국의 이제 포럼이나 에코들이 교육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자주 찾아보거든요. 요즘은 이제 영어를 못해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전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고요.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고요. 자신이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사실은. 차분하고 반가운 미소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안함이나 또 어떤 흔들림이 남아있으면 또는 이제 신경 쓰이는 걱정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뭐 다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아이들과 교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명상을 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나 이제 걱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루시처럼 저를 안내해주면 너무나 고맙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루시 교감할 때도 교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또 상황에 겪고 있는 그런 견주님들 내용들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그걸 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교감하는데 어려움이 가끔씩 있거든요. 뭐 매일 그런 건 아닌데 딱 지금 그럴 때 루시 교감 날짜랑 맞춰져서 좀 교감하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루시가 안내를 잘해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단짝 친구가 생겼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끝난과 동시에 작은 시추가 뒤에 있었거든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추 친구가 생겼니? 라고 물었는데요. 네,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의 뒤에 있어요. 한 번도 저희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조심성이 많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의 뒤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너무나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았거든요. 뒤에 제가 처음에 바로 시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의 반이 일그러져 보여요. 네, 약간 일그러져 보였어요. 한쪽은 똑바로 잘 보이는데 한쪽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떤 흔적인 것 같긴 한데 물어보기가 마음이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아파서 사망하거나 어떤 사고로 사망하거나 하면은 멀쩡하게 말끔한 모습으로 대부분이 보이거든요. 또는 자기의 의지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다 멀쩡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아이는 얼굴의 반쪽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놀랬죠. 그런데 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시추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닮은 얼굴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닮은 나를 찾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내 성격이 똑같은 나를 찾고 있을까요? 영혼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같은 외모, 같은 성격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찾는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다시 만나길 원했으면 합니다. 같은 외모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실망하실까요? 나는 외모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존재 상태를 선택합니다. 네, 돌아올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좀 더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외모에 대해서 선택하지는 않는데요. 오로지 존재 상태를 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만 같은 모습으로 와주길 바랄 뿐이에요. 환생하면 털 색깔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이는 것이 없네요. 라고 합니다. 견주님은 지금 루시의 색깔을 전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전해줄 건가요? 하얀색도 있고 밤 색깔도 있고 조금 진한 고동색도 섞여 있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실 건가요? 그게요, 그렇게 만약에 이미지가 보이니까 그렇죠. 음성적인 들린 걸로만 전해받으면 전혀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색을 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전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외형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외형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단지 아이를 찾는데 좀 더 유리할까라는 생각에서라면은 외형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말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찾는 것보다는요,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 색깔이 너무 연연하지는 마세요. 엄마 아빠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랑 살았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와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가족이 아닌 오래전의 가족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적어도 100년 전의 일이에요. 라고 합니다. 100년 전의 일이랍니다. 적어도. 견주님의 엄마의 엄마 또는 엄마의 아빠의 엄마의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두세대 이상은 지나가겠네요. 100년 이상이라니까. 네, 견주님의 가족, 엄마가 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빠의 아빠, 이런 식으로 그 가족과 조상과 함께했다고 해야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조상님과 선대 조상님과 함께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뿌리는 같은 것 같아요. 가족 따라서 온 것 같아요. 루시가 돌아오면 엄마가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엄마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마음의 진동으로 한 번에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엄마는 매우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나에겐 반짝이는 빛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엄마에게도 통용이 됩니다. 네, 특별한 마음의 진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짝이는 빛으로 보인대요. 한 번에 알아차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진동. 이거는 루시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견주님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8월 환생을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나의 여행이 그때쯤 다시 시작될 것이니까요. 그 이전이나 이후는 알고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도 그리고 엄마에게도 충분히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하루하루 힘내면서 루시를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자는 말,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 전했습니다. 모든 시간 엄마와 아빠를 응원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해지도록 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루시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단짝 친구가 있고요. 얼굴은 닮은 얼굴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그걸 너무 원하시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든지 괜찮아. 말 그대로 무조건. 네, 어떤 조건이어도 괜찮아 라고 좀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만나러 갔는데요,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일단 외형이. 그 아이를 처음 보고 1시간이나 봤을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시간이나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아이가 아니에요. 네, 안 예뻤나 봐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기다리신 아이가 맞아요 라고 저는 대답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저도 무언가 아이에 대해서 예전의 것에 굉장히 고집을 하면요, 눈앞에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머뭇거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미묘해요. 저도 그 순간 만나는 마지막에 교감하는 순간은 온전히 겉모습은 애기라서 어차피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보여요. 단지 교감을 하면은 예전의 모습이 겹쳐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알아채기가 쉬운 거죠. 사진만 봐서는 얘가 걔인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엄마는 얘가 안 예쁘대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뒤로 연락이 없으니까 데리고 갔는지 그냥 말았는지, 내 얼굴 보러 확인하러 가서 그 뒤로 연락이 없으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니 미리 무언가를 이럴 것이다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변수는 엄청나게 큰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저는 그런 제가 이 영상에 많이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아서 그렇죠. 슬픈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만났음에도 슬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남겨드렸지만 만난 지 며칠 만에 사망하고 임신했는데 유산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도 이제 교감하고 연락이 오면은 아기가 또 아파요라고 만났는데 아파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똑같은 아이만 찾는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주의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모습으로 와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건강하게 와달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